안녕하세요. 필도TV의 제이정입니다. 그동안 잘들 계셨죠? 오늘은 제가 수리가오에 갑니다. 락다운 후 지금 한 1년 동안 수리가오 집을 가지 못했어요. 가야지 하면서도 계속 미뤄지고 부또한 일이 많아서 계속 미루다 이제야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리가오엔 지진도 몇 번 있었고 관리하는 안떼가 전화도 잘 안 받고 일단 무조건 가서 수리가오 집을 정리할까 생각 중이에요. 일단 짧은 일정으로 이틀 정도 있다 올 것 같습니다. 부뚜안에서 수리가오시까지는요 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소요되고요. 정말 이럴 때는 정말 무소유란 말처럼 소유하지 않은 것이 행복할 것 같은 시간들입니다. 정리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결정해야 할 부분도 많고 요즘은 정말 걱정과 스트레스 뿐입니다. 그럼요, 가는 길에 저번 영상에서 못다한 필리핀에서의 사채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랜딩 회사를 운영하는 데는요 필요한 포지션 직원들이 매니저, 총책임자하고요, 슈퍼바이저, 그 중간 책임자, 그리고 콜렉터, 수금사원, 그리고 오피서, 사무직원, 이 정도로 구분이 되고요. 가장 골칫 썩는 인원이 콜렉터입니다. 수금사원이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접 돈을 만지다 보니까요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필요합니다. 슈퍼바이저는 수금사원이 수금을 한다면 슈퍼바이저 역할은요, 수금사원들이 수금한 지역을 일주일에서 3번 정도 돌며 채무자의 레코드 스톱과 수금사원이 수금해온 회사의 레코드북과 일치하는지 회사 레코드북을 가지고 나가서 고객을 찾아가고 고객 레코드북과 비교를 해서 고객의 입금한 금액과 회사의 레코드북이 일치하는지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콜렉터라고 문제점은 없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종종 고객이 입금한 돈을 수금사원이 회사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입금이 안 됐다 하고 자기가 개인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레코드북과 기록, 회사 레코드북과 코스모 레코드북 기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입금을 한 고객 장부에는 입금이라고 수금사원이 사인을 하게 되어 있고 수금사원의 레코드북에는 고객이 사인이 있어야 하는데 없을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 100% 수금사원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데요. 고객은 돈을 입금을 했는데 고객 수첩에는 자기 이름에 사인을 해주고 자기가 들고 다니는 레코드북에는 고객 입금 사인을 받지 않은 거죠. 그냥 얼렁뚱땅하고 고객의 사인을 받지 않고 나서 나중에 그 돈을 활용하고 나중에 고객의 사인을 받아 놓는 경우죠. 그러면 회사 레코드북에는 그 당시 날짜 미납 연체가 등록되고요. 나중에 고객과 회사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콜렉터리 이런 장난을 하는 경우의 수는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요. 예를 들면 고객은 이틀치나 3일치를 모두 선입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수금사원이 당일 것만 입금하고 나머지 2, 3일분을 자기가 유용한 후에 나중에 회사에 입금시키게 되는 경우죠. 만일 나중이라도 입금되면 다행이겠지만 그 과정을 잡아내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전체 수금사원들이 같은 짓을 하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또한 수금사원이 결근할 경우나 사라지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슈퍼바이저는 긴급 상황 시 그 지역을 커버를 하고 그 지역을 수금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요, 고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고객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대다수의 고객들이 연체가 되는 이유가 아파서 일을 못하거나 식구 중에 누가 아파서 병원비와 약값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경우, 또는 운전기사인데
트라시클이나 몰티캅이 고장나서 운행을 못하는 경우, 뭐 다양합니다. 이유는. 이럴 때는 저나 매니저가 현장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정말 딱한 사정일 경우는, 그리고 갚으려는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요, 유예 기간을 주고 좁게 타협을 해서 나머지 금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경우죠. 그런데 정말 계획적이거나 악질 고객이 있어요. 말 그대로 돈이 있어도 안 갚는 경우죠. 그런 경우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처음 대출을 칼같이 갚고 또 재대출을 합니다. 재대출도 칼같이 갚고, 그것도 상환 날짜 며칠 전에 다 갚고 다시 또 대출을 해서 계속 신용을 상향시키고 대출 금액도 상향시키죠. 그 다음에 최고치다 싶을 때 딱 안 갚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한 군데서 두 군데서 랜딩을 쓰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랜딩 회사 돈을 여기저기서 다 사용하면서 돌려막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잘 갚던 사람이 수개월 동안 계속 신용을 좋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체가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요, 저희는 어떤 방법을 취했었냐면요, 거꾸로 역정보를 흘립니다. 수금사원이나 슈퍼바이저가 수금을 하러 가서 그 집 옆집에 수금을 할 경우나 그 주위에 수금을 할 경우, 아마도 다음 달엔 회사에서 돈을 많이 풀 예정이다, 아마 다음 달 대출 금액은 많이 상향이 될 계획이라고 역정보를 흘리게 됩니다. 그런 정보를 흘리게 되면요, 이 악질 채무자는 다른 랜딩의 돈을 그쪽에 갚는 것이 아니고 저희 쪽으로 다 갚게 되죠. 다음 달에 더 큰 재대출을 받기 위해서요. 어떻게 됐든 저희는 그 돈을 다 회수한 후에는 그 집은 잠궈 버립니다. 이유는요, 다른 회사의 랜딩을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정말 저희 회사도 얍삽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마을 전체가 단합을 하고 랜딩 회사를 간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한 마을의 경우는 작게는 몇십 가구부터 시작해서 100단위의 가구들이 살고 있다면 저희 고객 또한 한 마을에 수십 명이 이르는데요. 그들은 그 마을의 이웃들이고 친척이든 일가들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한두 집이 선동하여 몇 집들이 연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고 좋은 방식으로 상대하다 보면요, 그 마을 전체 채무자들이 궁중심리를 일으켜 다 같이 갚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정당하고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 같이 단체 행동을 하며 갚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고요. 실제로 전 그런 경험을 당했고요. 이럴 경우에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요, 초기에 진압을 해야 되는데요. 이럴 경우는 저 또한 매니저, 슈퍼바이저, 그 지역 수금사원, 오피서까지 총 출동을 하여 망신을 줍니다. 사진을 찍는 등 채무사와 얘기를 하고, 이때 매니저는 총도 휴대를 하게 되는데요. 일부러 보이게끔 휴대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담보물을 차량에 실어 안 팔더니 언제까지 돈을 들고 찾으러 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냥 난리법석을 떠는 거죠. 망신을 줍니다. 필리핀 사람들 특성상 자존심이랄까? 남 이목을 많이 보고 샤이한 걸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분위기 정말 싫어하거든요. 또한 주위 주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저희 고객도 또한 그걸 목격하고는 그 소문은 순식간에 동네에 퍼지게 되고 사전 진압이 되고 다신 그런 생각들을 안 하게 되죠. 최소한 저희 회사에 대해서는요. 집을 도착했는데 너무 열받아 영상 찍는 걸 잊어버리고 물건도 다 팔리고 난 후에 영상을 찍었네요. 역시나 집에 와보니 천장은 지진으로 비 오면 물이 다 새고 제 침대도 다 버렸고요. 전기도 합선되어서
전기도 안 되고, 일단 수리가오 친구들 다 부르고 이웃들 불러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갈 사람 사가라고 하고 일부는 정리한 상태입니다. 좀 큰 물건들은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아마도 다음에 한번 다시 들려서 더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분명 저하고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저번 주에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문제 없다, 노 프라블렘 했었는데, 막상 와보니 제가 보기에 이 집은 몇 주 동안 와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얄미운데 지금 화내면은 여기 일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해서 그냥 꾹꾹 참으면서 좋은 말로 하고 일을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처리하고 일단 붓도안 넘어가서 다시 한번 더 와야 될 것 같네요.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큰 물건들은 당장 지금 판매할 수도 없고 누구 살 사람도 없네요.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은 오늘 아는 지인이 하시는 리조트 가서 자야겠네요.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찾아뵙고요. 원래 제 계획은 수리가 와서 경치 좋은 비치나 이런 데 많이 찍어서 저희 시청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 뭐 친구들 만날 일도 많고 해결할 일도 많아서 영상을 찍질 못했네요. 다음엔 제가 이 수리가오의 경치가 좋은 데를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7, 8년을 살다 보니까 다른 지역 붓도안이나 이런 데 가서 바닷가를 보게 되면 정말 바다가 바다 같지가 않아요. 너무 더럽고 물이. 다음에 한번 이 수리가오 다른 섬이나 수리가오 근처에 있는 섬이나 이런 데를 제가 시간이 날 때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